네, 경찰이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에 부실 대응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과하기도 했는데요.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와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염건웅입니다. 네, 4층 남성이 흉기를 들고 3층으로 내려와서 흉기 난동을 부리는데도 현장에 있던 경찰은 1층에 있던 다른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이유로 자리를 떴습니다. 경찰의 이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제 부실 대응이라고 봐야 합니다. 피해자 가족에 따르면 이제 사건 당일에 4층 남자인 피해자가 3층에 있던 피해자의 집 현관을 발로 차고 택배를 집어 던지고 네. 이미 난동을 피우고 있었고요. 거기서 이제 1차 신고를 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경찰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여겨서 어떠한 조치는 어렵다라고 돌아가라고 했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조치는 불안감 조성으로 고소를 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현장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 당일 2차 신고 후에 이렇게 출동한 경찰관이 범인이 내려오고 있는 걸 보고서도 저지를 하지 않고 바로 1층으로 달려 내려갔고 이에 3층에 있던 여성 피해자가 흉기에 찔려서 이제 중상을 입게 되었죠. 그래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흉기를 든 피해자에 대해 즉각 대응 및 제압 조치를 시행했어야 함에도 네. 소극적이고 미흡한 대처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원래 경찰관의 현장 대응 매뉴얼은 어떻게 돼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범인이 이렇게 흉기를 든 상황일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도록 돼 있습니까? 네, 2019년 서울 구로동 주치자 난동 제압 과정이 있었습니다. 일명 대림동 여경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이때 이제 경찰 대응을 두고 논란이 있었고요. 이 경찰위원회에서는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고요. 2019년 11월부터 경찰청에서 상황별 경찰 물리력 행사 단계를 각 경찰에 하달했습니다. 네. 이 매뉴얼에 따르면 경찰은 대상자의 행위에 따라서 경찰 간 대응 수준을 정할 수 있는데 총 5단계로 분리되어 있고요. 수능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저항, 치명적 공격으로 나뉘는데 지금 이 사건은 총기나 흉기, 둔기를 이용한 상태였기 때문에 네. 위험한 신체 폭력인 즉 5단계인 치명적 공격에 해당합니다. 네. 그래서 경찰은 고위험 물리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테이저건을 사용은 가능했고요. 경찰봉이나 신체 중요 부위 급소 타격도 가능했고 권총 사용까지도 권총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네, 권총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였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가해자에게 테이저건 등을 빼앗긴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왔는데 경찰이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왜 테이저건과 권총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사용하지 못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가해자에게 경찰이 테이저건을 뺏겼다는 것은 이제 사실과 다르다고 경찰이 해명을 했는데요. 다만 이 부분이 테이저건을 빼앗겼다고 의혹으로까지 번진 것은 역시 현장에서의 미흡한 대응이 낳은 오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테이저건 등을 휴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 대응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피해자 가족 주장에 따르면 여경이 이제 처음 겪는 상황이라 피해자 보호가 먼저라고 생각했다. 즉 현장에서 구조 요청을 먼저 해야 된다. 이 상황 자체가 좀 피를 보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대응에 대한 생각이 나질 않는다. 즉 결국은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서 1층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즉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흉기를 들고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상황을 적절하게 판단하지 못했고 또 즉각 대응과 제압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현장 경찰이. 그래서 네. 이에 동료에게 구조 요청을 하는 것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층간소음 갈등이요. 앞서 반복적인 괴롭힘으로 4차례 신고가 있었고 또 사건 당일에 1차 신고, 2차 신고가 있었다는데요. 사건 전후로 범죄 예방이나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 뭐라고 보십니까? 이미 이전부터 계속적인 괴롭힘이 있었고요. 또 4차례나 신고했는데 경찰의 조치가 미흡했습니다. 또 사건 당일에 1차 신고가 있은 후에 불안감 조성으로 고소를 원하느냐고 했는데 네. 이후에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경찰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또 필요하다면 가해자를 경찰로 임의 동행하고
피해자 가족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 조치를 했었어야 합니다. 분노 범죄는 이제 순간적인 분노가 발생한 상황에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거든요. 결국 이 상황은 경찰이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또 통제할 수 있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논란으로 여성 경찰관 무용론이 온라인 중심으로 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게 남녀를 따지기에 앞서서 경찰의 선발 방식이나 대응 권한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우선 여경 무용론이 또다시 불거진 것은 이번 사건의 부실 대응이 명백한 사실이고 또 그 현장에 여경이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현장에서 부실 대응한 경찰관 개인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현장 경찰관의 사명감이 부족하였고 직무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자질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범죄 현장에서 시민은 경찰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경찰의 사상적 배경에도 사회계약서에 의해서 국가에게 나의 권리를 이양하고 국가는 경찰을 통해 나를 지켜준다라는 계약을 맺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사건에서 흉기를 갖고 피해자를 위협 또는 살해할 의도로 갖고 오는 피해자를 저지하고 제압해야 하는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경찰의 사명감 부재, 자질 문제, 위급상황 대처 능력은 분명 비난받아야 마땅하고 징계받을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피해 여성은 아직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의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21만 명 이상이 동의하는 등 공분이 커지면서 김창룡 경찰청장이 직접 사과하고 또 경찰관 2명에 이어 서장도 직위 해제시켰는데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요? 일단 층간소음에 대해서 경찰에게 부여된 권한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법 규정이 좀 정비가 돼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경찰도 매뉴얼을 정확히 숙지하고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경찰이 체포수리라든지 무수를 통해서 현장에서 범인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되고요. 또 이런 현장에서 만약에 그 범인이 흉기를 들고 달려드는 그런 상황은 엄청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에서의 두려움을 없애는 실전 연습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현행 체력 시험이 이제 그 남녀 체력 기준이 달랐고 종목식 체력 검사로 해서 사실은 실무와는 관계가 없는 체력 시험으로 시행을 했는데 미국과 같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장애물 넘기, 방아쇠 당기기, 더미 끌기, 자동차 타고 내리기 같은 남녀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체력 시험으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순환식 체력 검사로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 부분은 2026년부터 개편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지금 외국에 있는 사례를 적용을 해서 좀 더 보완을 해서 현장 실무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안까지 짚어주셨습니다.